소니 없이 우리 여기 있을 이유가 뭐야? 레비는 손흥민이 토트넘 떠날 때 수천억 원 스폰서십 자금이 뒤따르는 걸 보고 손흥민에게 이걸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 손흥민, 30일, 다시 한번 토트넘 호스퍼와 함께할까? 재계약 발표가 지연되고 있지만 손흥민은 끝내 토트넘의 전설로 남게 될 것으로 보인다. 매체 팀토크는 지난 3월 다니엘 레비 토트넘 회장이 결단을 내렸다. 진정한 슈퍼스타가 토트넘과 재계약을 논의하고 있다. 라는 소식을 보도했다. 해당 매체가 언급한 슈퍼스타는 손흥민이다. 매체는 사우디아라비아 프로리그에 관심이 계속되고 있지만 토트넘의 주장 손흥민의 미래는 점차 확실해지고 있다. 라며 손흥민은 결국 토트넘 역대 최고의 선수로 남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소식을 접한 토트넘 팬사이트 스퍼스웹도 반응했다. 토트넘은 역사적으로 30대를 넘긴 선수에게 장기 계약을 제한하는 경향이 없었다. 하지만 토트넘이 손흥민을 잡기 위해 정책 방향을 바꿀 준비가 돼 있다. 라며 스카이 스포츠 마이클 브리지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팬들의 말처럼 손흥민은 이제 30대의 선수다. 그럼에도 손흥민의 폼은 좀처럼 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2015년 여름 독일 분데스리가 바이어 레버쿠젠을 떠나 토트넘으로 이적한 손흥민은 적응에 어려움을 겪던 첫 시즌을 제외하고 매 시즌 두 자릿수 이상의 득점을 기록하며 꾸준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올 시즌 손흥민은 요리스, 케인 등 팀 내 리더급 선수들이 모두 떠난 상황에서 주장 완장을 넘겨받았다. 팀의 주득점원과 리더의 역할을 동시에 부여받은 손흥민은 성공적으로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아시안컵 차출 시기를 제외하곤 토트넘이 치른 모든 프리미어리그 경기에 출전해 15득점 9도움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PL 공격 포인트 단독 5위에 해당하는 기록이며 토트넘 선수 중에선 단연 압도적인 수치다. 다만 아쉬운 점은 국가대표 소속팀에서 이어지고 있는 우승 트로피의 부재다.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13일 한국 시간 뉴캐슬과의 경기가 종료된 후 손흥민의 우승 경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에 대한 저평가가 이뤄지는 것 아닌가 라는 의견에 대해 답했다. 한국 대표팀에서 뛰어서 그런 것일 수도 있고 다른 이유일 수도 있다. 그는 아주 긴 시간 자신의 국가를 이끌었고 훌륭한 커리어를 쌓았다. 선수 생활이 끝났을 땐 그가 남긴 업적과 그것을 이룬 방식에 마땅한 찬사를 받게 될 것이다. 라며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손흥민의 팀 커리어에 대한 지적은 그가 토트넘에 합류한 이후 수년간 계속되고 있다. 2025년 6월까지 토트넘과 계약된 손흥민이 재계약에 서명하지 않고 있는 이유도 팀 커리어 때문이란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주요 언론 매체의 생각은 달랐다. 브리지는 최근 영국 언론 기브미 스포츠와의 인터뷰를 통해 손흥민과 토트넘의 재계약은 아직 진행 중이다. 손흥민은 그라운드 위에서 훌륭할 뿐만 아니라 구단의 뛰어난 홍보 대사이자 전 세계 축구의 핵심적인 인물이다. 그는 해리 케인의 뒤를 이어 주장을 맡은 뒤 훌륭하게 이 역할을 소화하고 있다. 라고 전했다. 히어 위고로 잘 알려진 유럽 이적 시장 전문가 파브리지오 로마노 역시 토트넘과 손흥민의 관계는 매우 훌륭하다. 그들은 서두르지 않고 있다. 재계약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라고 밝혔다. 평소 계약과 관련해 신중한 태도로 일관하는 손흥민도 이례적으로 자신의 위중을 밝혔다. 최근 싱가포르의 언론 더 스트레이츠 타임스를 통해 토트넘과 재계약 협상에 참여하는 것은 엄청난 일이다. 그러나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나보다 팀이 더 성공해야 한다는 점이다. 라며 순위 싸움이 치열한 구단의 현재 상황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2. 클린스만이 직접 밝힌 하극상 논란. 이강인, 손흥민과 싸우다 손가락 탈골시켰다. 위르겐 클린스만, 독일, 전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감독이 지난 2월 아시아축구연맹 아시안컵 당시 일어난 이른바 하극상 논란에 대해 직접 입을 열었다. 그는 당시 사령탑으로서 선수단을 관리하지 못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만 외신과 인터뷰에서 자랑이라도 하듯 당시 상황을 직접 설명했다. 클린스만 전 감독은 22일 현지 시간
오스트리아 세르보르 TV 스포츠 토크쇼의 안드레아스 헤어초크, 오스트리아 전 대표팀 수석 코치와 함께 출연해 아시안컵 당시 대표팀 주장 손흥민, 토트넘과 이강인, 파리 생제르맹 사이에 발생했던 다툼을 직접 설명했다. 클린스만 감독이 둘의 갈등을 직접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클린스만 감독은 파리 생제르맹에서 뛰는 젊은 선수, 이강인과 토트넘 호스퍼 주장인 나이 많은 선수, 손흥민에게 무례한 말을 했다. 결국 둘이 싸움을 벌였고, 젊은 선수가 손흥민의 손가락을 탈골시켰다. 몇 명이 말리고 나서야 다툼이 끝났다. 선수단 모두가 충격을 받아 정신이 없었다. 그 순간 더 이상 원팀이 아니라고 느꼈다. 고 돌아봤다. 당시 손흥민과 이강인의 다툼은 영국 더선의 보도로 처음 알려진 뒤 대한축구협회가 이례적으로 이 사실을 빠르게 인정하면서 사실상 공식화됐다. 요르단과의 아시안컵 4강전을 하루 앞둔 전날 저녁 식사 시간, 주장 손흥민은 대표팀 단합의 장으로 본 반면 이강인은 동료들과 탁구를 치려다 갈등이 발생해 결국 다툼으로까지 이어졌다는 내용의 보도였다. 이후 대표팀 주장인 손흥민과 충돌한 이강인은 대표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올 정도로 거센 비판의 목소리가 일었다. 이강인은 영국 런던으로 향해 손흥민을 직접 찾아가 사과했고, 이후 대표팀 소집 직후 직접 미디어를 통해 팬들에게도 고개를 숙였다. 손흥민 역시 이강인의 사과를 받아들이면서 하극상 논란도 매듭을 짓는 듯 보였다. 그러나 경질된 클린스만 감독이 외신을 통해 당시 상황을 전하면서 다시 불을 지폈다. 클린스만 감독은 2년간 한국어를 배워 제한적이지만 단어 정도는 읽을 수 있었다. 그러나 선수들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알 수가 없었다. 한국 문화에서는 설령 틀렸다고 하더라도 나이가 많은 쪽이 옳은 문화를 배울 수 있었다. 고도 덧붙였다. 이어 자신을 향했던 재택 외유 논란에 대해 해명이라도 하듯 1년 중 하루도 놓치고 싶지 않았다. 재임 기간 해외에서 뛰는 선수들을 관찰하는 데 집중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의 1년 동안 많은 경험과 배움은 환상적이었다. 한국은 월드컵 8강을 뛰어넘는 실력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나아가고 싶었다. 하지만 한국 문화에선 누군가가 책임져야 했다. 선수들은 대회를 준비해야 하니 결국 감독 차례였다. 고 덧붙였다. 클린스만 감독은 지난 2월 아시안컵 4강 탈락 이후 부임 1년도째 안 돼 경질됐다. 부임 직후부터 재택 외유 논란으로 거센 비판을 받았던 데다 아시안컵에서도 거듭 졸전에 그쳐 결국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대한축구협회도 결국 경질을 결정했다. 다만 클린스만 감독 선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정몽규 회장 등 대한축구협회 내부에선 클린스만 체제와 관련된 책임을 누구도 지지 않았다. 현재 클린스만 감독은 미국 자택에서 ESPN 패널로 활동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축구협회는 클린스만 후임 감독 선임 작업을 진행 중이다. 3. 패하면 올림픽 탈락, 황선홍 vs 신태용, 단두대 매치. 한국인 지도자 2명이 2024 파리 올림픽으로 가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났다. 한국 23세 이하 U23 대표팀을 이끄는 황선홍 감독과 신태용 인도네시아 감독이 올림픽 본선 진출 티켓을 놓고 맞대결을 벌인다. 패배하면 탈락키는 매치업을 펼친다. 한국은 오는 26일 오전 2시 30분 카타르 도하의 압둘라 빈 칼리파 스타디움에서 인도네시아와 2024 아시아 축구연맹 U23 아시안컵 8강 경기를 소화한다. 조별리그 B조에서 라이벌 일본까지 물리치고 3연승을 달리며 조 1위로 8강에 오른 황선홍은 A조에서 2승 1패로 호주를 누르고 2위 자격으로 토너먼트에 진출한 신태용호와 격돌한다. 패배하면 대회 탈락과 동시에 파리 올림픽 출전권이 날아간다. 이번 대회는 오는 7월 개막하는 2024 파리 올림픽 아시아 예선을 겸한다. 총 16개국이 출전하는 이번 대회에서 3위 안에 들어야 파리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할 수 있다. 4위를 기록하면 아프리카 예선 4위 팀인 기니와 플레이오프를 치른 후 승리해야 파리로 갈 수 있다. 즉, 최소 4위를 기록해야 파리행을 노릴 수 있는데 8강에서 탈락하면 기회 자체가 없어진다. 한국인 지도자들이 이끄는 두 팀 중 하나는
무조건 파리올림픽이 불발되는 잔인한 상황을 맞았다. 전력, 전적 등으로 보면 한국의 승리가 예상된다. 한국은 이번 대회를 앞두고 양현준, 셀틱, 배준호, 스토크시티, 김지수, 브렌트포드 등 유럽파 3인방이 모두 소속팀의 차출 반대로 합류가 불발되는 변수를 맞아 100%의 팀을 꾸리지 못했으나 개개인의 역량에서 인도네시아 선수들보다 앞선다. 대한축구협회에 따르면 역대 맞대결에서도 지금까지 U23 대표팀은 인도네시아를 5회 만나 전승을 거두는 등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 10회 연속이라는 올림픽 본선 진출 세계 신기록 경신 목표도 있어 동기부여 측면에서도 한국이 앞선다. 다만 인도네시아에는 경험이 풍부한 신 감독이 있다. 신 감독은 한국 A대표팀 감독을 이끈 바 있다. 2014년 대행 신분으로 팀을 맡은 뒤 2017년 정식 감독으로 부임해 2018 국제축구연맹 피파 러시아 월드컵을 함께했다. 지난 3월 A매치 당시 임시로 한국 A대표를 이끈 황 감독보다 다양한 지도 경험이 있으며 누구보다 한국 축구를 잘 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인도네시아는 방심할 수 없는 상대다. 또 이번 대회 상승세도 남다르다. 선수 퇴장 변수를 맞아 0에서 2로 패배한 1차전 카타르와의 경기 외에는 전부 승리했다. 특히 2차전에서 우승 후보 중 하나로 평가받는 호주를 1에서 0으로 꺾었다. 그리고 3차전에서 요르단을 4에서 1로 대파하는 등 발전하는 모습을 보였다. 올해 처음 U23 아시안컵 본선에 오른 인도네시아는 역대 최초로 8강까지 진출했다. 이 기세가 한국전까지 이어지면 황선홍호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 인도네시아의 남자 축구가 올림픽 본선에 진출한 건 지난 1956년 멜버른 대회가 마지막이다. 한국을 꺾는다면 무려 68년 만에 올림픽 본선에 나설 기회를 잡게 된다. 한국이 신태용호의 이변을 잠재우고 10회 연속 본선 진출 가능성을 키울지, 인도네시아가 황선홍호까지 꺾는 이변을 연출할지 이목이 집중된다.